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하던 때 한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큰 돈이 오가니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라 방심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며 살펴보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댁 가족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알고 보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 옆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와 3년을 사귀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 두 분 모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버님은 교장까지 하시고 정년퇴직하셨고 어머님도 교감까지 하시고 퇴직하셨다고 해요. 반면 우리 집은 케어가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서 엄마는 일하기 힘들어 전업주부셨고 아버지가 혼자 외벌이로 우리 세 남매를 키우셨어요. 남자친구는 교육자 집안답게 공부도 잘했고 학벌도 훌륭했어요. 비록 같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남자친구와 뒤지지 않는 학교를 나왔어요. 다행히 저는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남자친구 회사도 중소기업이지만 복지도 좋고 괜찮은 회사라 연봉이 비슷했어요. 그래서인지 데이트할 때도 항상 반반씩 비용을 나눴어요. 3년을 사귀었고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남자친구 집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더 벌어서 충분히 모은 후 결혼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 집에서는 부모님이 퇴직한 지 얼마 안 되어 결혼하면 아직 오실 하객들이 많다며 서두르라고 하더군요. 프로포즈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하기로 하고 양쪽 집에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3년 동안 서로 부모님을 만나긴 했지만 집으로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남자친구도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저도 2년 전부터 독립해서 살아서 서로 집에 데려갈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은 경기도에 있는 30평대의 오래된 아파트로 평범한 집이에요. 남자친구와 아빠도 몇 번 만나긴 했지만 여전히 서먹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의 예의 바른 태도에 부모님은 좋게 보셨고 우리 집은 순조롭게 넘어갔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서울에 있는 40평대의 10년 정도 된 아파트였는데 집 안에는 고풍스러운 고급 가구들이 많았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부모님이 한번 물건을 살 때 오래 사용할 걸 생각하고 비싼 걸 사시지만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다고 해요. 가구를 보면 취향을 알 수 있고 집안 문화를 대충 가늠할 수 있어서 꼼꼼히 살펴봤죠.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자꾸 교체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어요. 예비 시아버님은 교장 선생님답게 다정하면서도 근엄하셨고 예비 시어머님은 말투부터 우아했어요. 남자친구에겐 3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마침 외출했다가 들어와 가볍게 인사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말로만 듣던 여동생을 그날 처음 봤죠. 여동생은 이쁘장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있었어요. 피부도 뽀얗고 하얀 게 인기도 많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임용고시 준비 중이라고 했고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겠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견딜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열받게 한다고 하던데 저도 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저에겐 그저 동생 같고 귀엽더라고요. 서로 예의 차리면서 잘 지내면 뭐 별탈이 있겠나 싶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큰애도 선생을 시켰어야 했는데 하여간에 그 고집하고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조상이 할아버지 때부터 전부 교육자 집안이었는데 큰애는 그렇지만 그래도 작은애가 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긴 해. 뭐 본인 좋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결혼도 주성이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했어. 둘 다 다니는 직장이 괜찮다고 하던데 집에서도 무척이나 대견해야겠구나. 저는 네, 아버님. 그래도 아가씨가 선생님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니 교육 집안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겠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너희들 아기 태어나면 교육은 걱정 말 거라. 명색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손주 공부 하나 못 가르칠까? 아기 크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봐줘야지 하시면서 웃으시는데
교육자로서의 자부심이 크시구나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촌지 이런 것도 많았잖아.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도 안 받았어. 교육자로서 제자들을 공평하게 바라봐야지. 안 그래? 우리는 천지 갖다 주면서 우리 애 잘 봐달라고 하는 엄마들 다 돌려보냈다니까 라면서 평생 청렴하게 사셨다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두 분 하시는 말씀에 네네 하면서 들었죠. 시부모님은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니 우리 걱정은 말아라. 퇴직하고 아버지와 엄마 둘이 같이 연금 나오니까 앞으로는 사는데 문제 없으니 우리 노후도 걱정 말고 잘 살아라 하시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감사했죠. 상견례 날이 되어서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만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시부모님께 은주에게 듣기로 교육지 받으려 들었어요. 우리 아이 저희가 해준 것보다도 훌륭하게 성장해줬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교육 집안이라 그런지 저희 아이 보내는 거 아무 걱정 안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며 시부모님을 엄청 치켜 세워주시더라고요. 가는 말이 있으면 오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지금은 요양원으로 모셨지만 30년 넘게 몸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저희 엄마 엄청 고생하셨고 아버지 외벌이로 우리 7 식구 먹여 살렸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저랑 부모님께서 좋게 띄워주시니까 예비 시어머님은 흡족해 하시더니 슬슬 본인 자랑을 하십니다. 사실 주성이 아버지와 저 둘 다 초등학교 선생이다 보니 아이들 교육만큼은 신경을 썼어요. 우리 예비 사돈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잡아주고 여러모로 배워가는 시기라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주성이 동생은 저희 대를 이어 선생님이 되려고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주성이도 선생님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부부의 바람이었을 뿐이고 자기 좋다는 일 찾아서 잘하고 있는 거에 저희는 만족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이렇게 평생 교직자로 살았기에 교육에 있어서는 자부심이 남다르죠. 퇴직한 지금 쉬면서도 매달 둘이 합해서 넉넉하게 연금이 들어와 생활하는데 문제없으니 그 부분에서 아이들 곤란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신혼집은 좋은 곳으로 보태주지만 애들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 전세로 해줄까 해요. 은조가 저번에 얘기하기로는 예단은 따로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도 필요한 거 없고 거칠에 돈 낭비하는 거 원하지 않으니 둘이 소박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직장도 좋으니 계속 일하다 보면 알아서 잘 늘려가지 않겠어요. 사랑으로 결혼했으니 둘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는 것도 보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식은 예비 사돈 뜻에 따라 움직일 테니 편하신 장소 알아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할게요. 무엇보다 결혼식 주인공은 신부니까 신부 쪽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예식장도 너무 먼 지방 쪽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자친구와 예식장을 어디로 해야 할지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집 쪽으로 맞춰준다고 하니 감사했죠. 그런데 상견례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시아버지가 차를 빼고 오시겠다면서 남자친구가 따라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차를 가지러 가시면서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 옆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차를 보더니 한참을 눈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표정이 어머, 뭐야 하는 표정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차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15년째 타고 다니시는데 그것도 구입할 때 연식이 얼마 안 된 중고차였거든요. 사실 팔려고 하면 그동안 오래 타고 회사 다니실 때도 출퇴근을 그 차로 하셨으니 많이 타서 그냥 폐차시키는 게 나을 정도로 오래되긴 했어요. 반면 시아버지 차는 좋은 세단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신우 표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남자친구 차를 타기로 해서 일단 인사드리러 나왔지만 내심 그 얼굴이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저는 독립하면서 혼자 사니까 중고로 구입한 물건도 있고 새로 구입한 물건도 있었어요. 아직 버리기엔 아깝고 친정에도 다 있는 물건이라 새로 바꾸는 것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가전과 가구는 각자 집에 있는 걸로 채우는 게 어때? 구입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아직 새 것 같잖아. 새로 가구 사는 돈 아껴서 다른 거에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러자 예비 신랑도 나도 지금 물건들 처분할 생각하니 좀 아깝긴 했어. 괜히 멀쩡한 물건 버리기도 아깝고 중고로 팔고 새로 사는 것도 낭비 같아서 안 그래도 신혼집에 가지고 갈 건 가져갔으면 했는데 잘 됐다. 그렇게 하자 라며 제 의견을 따라줬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신우에게 그 얘기를 했는지 신우가 저에게 연락을 하더군요. 언니,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지금 서로 집에서 사용하던 가전 가구 그대로 가지고 오기로 했다면서요? 언니, 그렇다고 어떻게 신혼집에 쓰던 걸 가져와요? 제 친구들 결혼 많이 해서 어떻게 결혼 준비하는지 얘기 다 들었어요. 언니처럼 결혼 전에 쓰던 물건 가지고 온 친구도 있었는데 신혼집 분위기부터 어울리지 않고 생각보다 필요 없어서 애물단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정말 가지고 올 건 가지고 와야겠지만 가전이나 침대, 소파 이런 건 새로 해야 오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쓸 물건들이지만 명색이 결혼하는 거고 새로 시작하는 의미도 있는데 쓰던 거 가지고 오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너무 어이없었어요.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난리인지 아직 어려서 그런가 너무 공부만 해서 그런가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전에 상견례장에서도 우리 아빠 차 보자마자 표정 변한 것도 그렇고 그런 게 겹겹이 쌓여서 저도 곧바로 말했어요. 아가씨, 누가 뭐라고 하던 내가 쓸 물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내가 사용할 살림의 얼굴도 모르는 남의 의견이 왜 중요한가요? 쓰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때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러자 예비 신우가 언니, 말이 좀 그렇네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한 말에 혹시 기분 나쁘세요? 하길래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언니, 상견례 날 분위기 좋았던 거 기억하죠? 그거 내가 우리 부모님 정신 교육 제대로 시켜서 지금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하고 결혼식장도 언니네 집에 맞춰준 거예요. 친구들 말로는 결혼식장 때문에도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니네 쪽으로 맞춰주자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집 사람 되는데 결혼식은 여자 쪽 좋게 해주는 거라고 제가 엄청 힘써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언니가 그동안 알뜰살뜰 장녀로서 손 안 벌리고 야무지게 살아온 것도 오빠한테 들어서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옳게 언니 편인데 언니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이렇게 기분 상해하면 저 좀 섭섭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마음은 고마운데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어요. 우리 도움받은 만큼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요. 암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저희 집에 갔는데 친정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큰딸 결혼하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없면서 뭐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도 나서서 그래도 너무 야박하게 안 해가는 것도 안 돼. 사돈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막상 결혼하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아버지랑 너 뭐라도 해주기로 얘기 끝냈으니 부담 갖지 마. 우리가 더 해도 괜찮아. 너만 편하면 돼. 사돈 쪽에서 예단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해. 엄마, 이미 안 주고 안 받기로 했잖아. 예비 시부모님도 거칠해하는 거 싫다 하셨어. 라고 했더니 친정아빠가 그럼 혼수라도 해주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 쓸 것들로만 추려서 세탁기, 냉장고 이런 큼직한 가전제품들을 한데 묶어놓고 혼수 가전 세트라고 팔길래 그런 거를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친정에서 혼수 세트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일단 물건을 보라고 하셨다. 라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주말에 보러 갈까? 라고 바로 약속을 잡더라고요.
주말에 남자친구와 혼수가전을 보러 다녔어요. 원래 그냥 보기만 하고 나중에 부모님과 같이 오려 했는데 월말 주말 마감 세일로 오늘 구입하면 할인된 금액에서 20% 더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꼬시더라고요. 언론 인터넷과 비교해봤는데 인터넷보다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1,000만 원이 좀 넘게 나왔는데 판매 사원이 직원 할인을 더해서 1,000만 원에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 할인에 할인을 더하고 물건도 마음에 들었지만 고민하며 머뭇거리고 있었더니 남자친구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가격도 괜찮고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신상품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 사실 내가 신용카드를 한 장만 가지고 다니잖아. 내 카드 한도가 1,000만 원까지 결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잠시 고민했어 라고 하니 그럼 자기 카드로 일단 결제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단 남자친구 카드로 결제하고 친정 아빠께 말씀드렸더니 바로 남자친구에게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에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 따뜻했던 예비 시부모님이 어딘가 좀 어색하고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시고 신문이나 책만 보시고 계시고 시어머니도 말수가 적어지시고 저도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게 어색한 분위기만 흘렀어요.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께 살갑게 다가가면서 말도 걸고 기분 좋게 해드리니까 말씀은 좀 하시는데 뭔가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은주야, 저기 있잖아. 아니다. 어머니,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기 그게. 아유, 아니다. 개의치 말아라. 나중에 얘기하던가 하지 뭐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이미 말씀 꺼냈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편하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따뜻하게 말했죠. 그러다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그동안 속에서 꽉 막힌 것을 터뜨리기라도 하듯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말은 바로 예단 얘기였어요. 사실 네 형편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사돈과 서로 안 주고 안 받게 하기로 했잖니. 그런데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구나. 사실 남 얘기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싶고 처음에는 나도 별 생각이 없었지. 그런데 이번에 네 시아버지나 나나 며느리 들린다고 하니까 다들 사람 좋은지 묻더니 예단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거치를 안 하고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아무것도 주고받은 게 없게 된다면서 격식이란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사돈댁에 드릴 수 있는 건 드릴 테니 약소하게 예단을 하는 게 어떨까 한다. 어머니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예단 얘기는 처음부터 안 하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혼수도 적게 한 거고 제 결혼 비용 예단비 포함해서 집어넣는데 넣었는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에이 그래서 내가 그냥 약속하게 목록을 적어왔어. 잠깐 있어봐라. 내가 갖다 줄게 그러더니 어머니는 앞치마를 주섬주섬 벗어 던지시고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예단 안 하신다고 하셔서 그 돈으로 집값 보탰는데 어떡하나 난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안방에서 예단 목록 적은 메모지 가지러 간 사이 신웅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쪽지를 가지고 나오면서 저를 향해 예단 얘기를 하시며 쪽지를 건네시는데 제가 건네받으려고 하는 사이에 신우이가 시어머니 손에서 쪽지를 낚아채더니 엄마 그걸 벌써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 쪽지를 건네받으려던 손 그대로 멈춘 상태로 이건 무슨 상황인 건가 싶은 게 순간 몸이 굳고 멍해지더라고요. 금세 정신 차리고 예비 신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벌써 말을 하다니요. 그러자 예비 신우는 아니 그게 사실 결혼 준비 다 하고 결혼식 얼마 안 남을 때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결혼 준비로 들어가는 돈도 많을 것 같고 정신도 없고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엄마가 성급하게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홀기보며 눈치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는 듯 보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런 신호를 보며 얘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뭘 그러니 그동안에도 말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는데 그러시더군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시누이는 제가 혹여라도 시댁에서 예단 안 받기로 해놓고 결혼식 임박해서 말하면 이도 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시댁에 입국 닫고 있으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여우도 이런 분리가 없었네요. 저는 이왕 이렇게 알게 된 거 어머님이 목록도 써주셨는데 저 줄 거 아니셨냐 줘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한번 쉬더니 건네주더라고요. 예단 목록을 보니 주르륵 길게도 써놨어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맨 밑에 합계라고 총 비용도 내주더라고요. 비용은 총 1,700만 원 적혀 있었어요. 멍하게 쪽지만 보고 있는 저를 보며 어머님이 원래 2,000원 채웠는데 예단비에서 300 돌려주는 걸로 해서 30 빼고 1,700만 원이래요. 이건 또 무슨 계산법인가 싶대요. 거기서 웃으면서 있기엔 너무 어이가 없고 표정 관리도 안 돼서 예비 시어머니께 예단 관련해서 생각 좀 해봐야겠다고 오늘은 그만 가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왔어요. 남자친구가 밤에 제가 사는 집 앞으로 왔길래 예단 목록을 보여줬어요. 자기 이거 알고 있었어? 오늘 어머님이 나 예단해오라고 주신 목록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알고 있었다고 담담하게 말하는데 귀가 차더라고요. 우리 결혼 검소하게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 불필요한 거 안 하고 예단같이 거치를 안 하고 싶어서 양쪽 집에 양해 구했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집값에다 오인했던 거 아니었어 하고 따지니까 그러기로 했었지. 근데 다들 기본적인 건 주고받고 하는 거라는데 어떻게 우리만 아내 장인 장모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인맥도 넓으시고 연락하는 제자들만 해도 수십 명이야. 우리 부모님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뭐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를 뭘로 보겠으며 자기를 뭘로 보겠어. 그래서 제가 나는 남들이 나를 뭘로 보든 말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신경 쓰면서 살 겨를도 없고 신경도 안 쓰여. 내가 왜 남들 눈 생각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해야 돼. 그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 시선이 뭐가 그리 중요해? 아니 우리는 그렇지.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우리는 신경 안 쓰여도 우리 부모님은 그동안 사회적 위치도 있으셨던 분들이고 그냥 자기가 좀 이해해주고 그냥 예단 목록 맞춰주면 안 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단 맞춰주라고. 누구 돈으로 우리 부모님 돈으로 내가 보면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안 받겠다고 했고 우리 집 상황 너한테도 다 얘기했어. 너도 그동안 들어와서 잘 알잖아. 내가 지금 부모님 도움받고 결혼할 상황이야. 예단 안 하시기로 해서 그 돈 집값에 보탰어. 그럼 집 대출 지금 받은 거에 더 받아서 1,700만 원어치 예단해드릴까? 그렇게 하던가? 그럼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우리 부모님 아시면 아마 자기한테 좋을 게 없을 거야. 아무리 자기가 집값에 보탠다고 하지만 대출받아서 그 돈 다시 뺀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같이 번다 해도 대출로 인해 나가는 이자비도 꽤 되는데 더 나가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그럼 난 못 해드려. 이미 내 결혼 비용은 집값에 다 넣었고 혼수도 안 받겠다는 거 아버지가 사주시는 것도 지금 너무 부담되고 죄송한데 이제 와서 예단을 하라니 자기가 시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줘. 그래도 굳이 받으셔야겠다면 은행 대출 더 받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난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해결이 안 나는 싸움에 지쳐 남자친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했는지 다음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뺄 거 다 빼고 소박하게 며칠을 고민하고 받을 것만 넣은 거야. 사실 주변에 물어보니 1,700만 원이면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 지금 다 준비하기 어려우면 한 번에 다 채우려고 안 해도 된다. 앞으로 차근차근 하자구나. 이제 한 식구인데 천천히 하면 되지 뭐라며 오히려 타이르듯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사실 예단 안 하시기로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그 비용으로 집값을 보탰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니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어머님 아버님 뜻이 그러하시니 예단은 준비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지금 이걸 한번 해드릴 순 없어요. 이미 제가 모아놓은 돈은 집값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천천히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살면서 주성씨와 조금씩 준비해서 드릴게요라고 하니까 그럼 내 아들이 우리한테 해준 거니 예단이 아니지 않니? 너 좀 말을 이상하게 하는구나. 내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니 그럼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그리고 일단은 내 시아버지 시계하고 양복 그리고 나랑 현정이 가방은 먼저 해줘야겠다. 너네 결혼한다고 모임이 많아서 들고 나가야 할 건 있어야 해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1,700만 원의 대부분 비용이 시누이와 시어머니 명품백 아버님 명품 시계인데 그건 당장 하라고 하면서 살면서 천천히 준비하라는 건 무슨 말인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방금 저에게 천천히 살면서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당장 어머님과 아가씨 명품백 아버님 시계 양복은 해줘야 한다니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모아둔 결혼 자금집 얻는데 보탰다고요. 그럼 신혼 전셋집 계약 해지하고 일단 원룸이라도 들어가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 예단 맞춰드리고 남은 비용에 맞게 집 알아보면 되겠어요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게 하면 계약금도 날아가고 그 집에 맞춰 혼수도 준비했을 텐데 더 좁은 데로 가면 물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니 하는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의중을 도통 모르겠어서 끌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지금 받아야 할 건 받고 나머지는 천천히 하란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는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 집에 말씀하라는 뜻인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하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무튼 나는 내 뜻 전했다.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날은 정말 스트레스로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가 제 기분 풀어주겠다며 저녁 준비해 놓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해서 남자친구가 사는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비 신호가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더니 눈빛이 완전 달라져서 인사도 안 받고 삐진 것처럼 눈내리 깔고 시선을 돌리더군요. 저도 눈길도 안 주길래 인사하다 말았죠. 그리고 저도 모른 척 다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더 열받았는지 가만히 보다가 저에게 한다는 말이 언니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새언니가 너무 했잖아요. 라면 시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 먹다가 소자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가씨 제가 언제 시부모님이 너무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언니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예단 1,700만 원이면 정말 검소하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예단만 5천 이상 들었다는데 우리 부모님이 많이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왜 사람을 결혼으로 며느리한테 한몫 땡기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검소하고 점잖으신 분들인데요. 저 너무 기분 나빠요. 언니가 우리 부모님 속물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했다면서 그 정도 돈도 없어서 이렇게 안 해주려고 버티고 있어요. 하길래 어이가 없고 얘가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구나 싶어서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저는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돼서 지금까지 직장 잘 다니고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해요. 그러는 아가씨 너님은 네 손으로 돈 벌어본 적은 있어요? 잘나신 너님은 1,700만 원 있냐고요라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끼어들더군요. 은주야 너 지금 내 동생한테 말이 왜 그래? 좀 무례한 거 아니야? 무례한 건 내가 아니라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 네 와이프 될 사람한테 지금 완전히 선 넘어서 무례하고 있는 거라고. 상황 파악이 안 되니 그러자 예비 신호가 언니 내가 무례요. 언니가 우리 부모님 지금 속물 취급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봤든 말든 지금 예단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세요? 언니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 내가 상견례 때 자동차 보고 단번에 알아봤어. 아니 그 정도로 낡았으면 타고 오지 말던가. 지금도 봐봐. 다른 평범한 집은 1,700이면 싸게 해줘서 고맙다고 할 텐데 속물 취급이나 받고 이게 뭐야?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예비 신랑이 중간에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예비 신로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자 얼굴이 붉어지면서 울었고요. 예비 신호는 펑펑 울면서 자기가 이런 취급을 받는데 어찌 그러냐며 저를 째려봤고, 예비 신랑은 거의 밀어내다시피 예비 신호를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때 예비 신랑이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동생이 말이 너무 심했다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혼을 내놓겠다고 하길래 솔직히 화가 머리끝까지 나긴 했지만 중간에서 예비 신랑이 엄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한 번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정말로 무슨 말을 했는지 예비 시댁에서 조용한 겁니다. 아무 연락도 없고 예비 신우 역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혼수 세트 구입한 제품 들어올 날짜 확인차 대리점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분이 그 혼수 세트 예비 신랑분이 얼마 전에 오셔서 결제 취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제 취소요 그럴 리가요. 저에게 그런 말은 없었는데요. 무슨 착오가 있던 게 아닐까요? 그러자 그 직원분은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 하더니 그 한 달 전에 오셔서 할인받고 혼수 세트 구입하셨던 예비 신랑 신부님 아니세요? 이주성 고객님 맞으신데 취소한 거 모르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저에게 예단 얘기를 꺼내고 나서 얼마 후에 저에게 말도 안 하고 결제 취소를 했더라고요. 대리점 직원에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자마자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계속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가 다 문자도 없길래 다시 전화해보니 이번엔 전화가 꺼졌어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다행히 집으로 오라는 문자를 봤었는지 저녁에 왔더라고요. 어떤 쇼핑백을 흔들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대리점에 우리가 사는 혼수 세트 배송 날짜 확인하려고 전화했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직접 가서 취소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사실 내내 말하려고 했는데 요즘 자기가 많이 예민하기도 하고 계속 타이밍을 놓쳤어. 집중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남자친구 손에 쥐어진 쇼핑백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그거 뭐냐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씩 웃으면서 쇼핑백을 열어보더니 가방이었어요. 빨간색 백이더라고요. 어때? 이쁘지? 이게 요즘에 핫한 거래 이러는 거예요. 이 인간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어서 설마 이거 놔주려고 산 거야 하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시어머니 주는 건가 해서 물어보니 아니라고 빨간 가방을 엄마가 어떻게 들고 다니시냐며 그게 신우의 선물이래요. 책을 보니 300만 원이 찍혀 있길래 너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비싼 걸 샀어? 너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니 하자. 자기야, 내 말부터 들어봐. 일단 내 동생 마음부터 돌려놓자.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내 동생 입김이 세다 보니까 내 동생만 우리 편으로 만들면 자기가 평생 편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설마 지금 이거 혼수가전 취소하고 아빠가 혼수 구입하라고 주신 돈으로 사온 거야 아니지 아니어야 할 거야. 그러자 예빈 신랑은 자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혼수는 살면서 차차 채워 넣으면 되잖아. 우리 지금 쓰는 것도 충분하고 TV를 중고로 팔아서 새로 사긴 해야지만 뭐 어차피 둘 다 직장 다니느라 제대로 볼 시간도 없는데 없어도 괜찮아 이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눈앞에는 빨간색 연풍백이 있고 그러면서 쉬는 모습이 떠올랐고요. 그날 내 앞에서 우리 부모님 편까지 보던 신우인데 신호가 그 빨간 가방을 들고 웃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어처구니가 없어 박장대소하며 웃어댔어요. 남자친구는 크게 웃어대는 저를 보고 얼떨떨했지만 같이 하하며 웃더라고요. 눈물이 나게 웃다가 전엔 그래 혼수고 뭐고 네 부모님 네 잘난 동생 사달라는 거 다 사드려. 근데 네 카드로 사드려라고 얘기하자. 그럴까? 어차피 장인어른이 1000만 원도 주셨으니까 나중에 700만 원만 더 보내주시라 하면 카드 먹는 건 내가 할게 마일리지 쌓이고 좋지 뭐 그래서 제가 700이 아니라 1000만 원 받은 건 바로 돌려드리라고. 그리고 우린 내일 은행 가서 전세대출 취소해야 하니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이 대출을 왜 취소하냐고 묻길래 당신이 먼저 취소하지 않았냐고 결혼을 앞둔 사람이 혼수를 싹 취소했는데 그럼 신혼집도 취소하고 예식장도 취소하고 결혼식도 취소하면 된다고 다시 강조하지만 시작은 당신이 한 거라고 못을 박았어요. 신혼여행 취소 위약금은 당신이 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지니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계속 저를 회유하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보고 시누이에게 줄 명품백도 다시 환불하겠다고 하니까 주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우리 아버지가 혼수하라고 계좌로 보내줬던 1,000만 원과 내 결혼 비용 한 푼도 모자라지 않게 돌려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정말 못 볼 꼴 보게 될 줄 알라고 으름장도 놨고요.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께 파혼한다고 말씀드리고 정리했어요. 제가 집값에 투자한 비용과 저희 아버지가 혼수하라고 남자친구에게 주신 1,000만 원도 돌려받았고요. 남자친구도 부모님께 파혼 알리니까 어머님, 아버님 번갈아 가면서 전화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연애도 오래 했고 나이도 찼는데 이제 와서 결혼 안 하면 어떡하냐며 우리 쪽도 청첩도 양 다 돌렸는데 사돈 쪽도 다 돌리지 않았냐고 이제 와서 파혼 얘기하면 부모님 체면이 어떻겠냐고 하면서 그 와중에도 본인들 체면 생각해서 결혼 이어가라네요. 그래 소재가 어머님 아버님은 그 대단하신 체면 한번 구겨지면 그만이겠지만 저는 그 체면 살려드린다고 결혼하면 평생 불안할 것 같고 이미 남자친구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회복이 불가하고 결혼에 대한 뜻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예단 때문에 그런 거라면 그냥 받지 않을 테니 없던 일로 하고 결혼 진행하자고 하시길래 예단 문제가 아니라 줏대 없고 우유부단하고 동생 말에 쉽게 휘둘리는 가벼운 기가 도저히 평생 믿고 살 지아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는 못 해줬지만 예단 다 맞춰 해줄 수 있는 좋은 며느리 보이라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파혼한다고 하니까 예비 신랑이도 연락하더라고요. 이미 예비 시부모님은 파혼 받아들이고 단념하신 뒤라 회류하려고 전화한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받을까 말까 하다가 피할 생각 없다 생각해 받았더니 저한테 한다는 말이 그 따위로 살지 말라길래 백수로 사는 너보다는 훨씬 잘 살고 생각한다고 너는 실제로 못 받겠지만 그때 남자친구가 사온 가방 빨간색 명품백 참 예뻤는데 아쉽겠다고 이야기하자 저에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곧장 끊고 바로 차단해 버렸네요. 한번 결혼할 뻔해서 그런지 지금은 연애에 관심 없어요. 부모님도 처음에 파혼 말씀드렸을 때 놀라셨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오히려 그런 집에 시집 갔으면 평생 시누이 맞춰줘야겠고 무엇보다 남편이 믿고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결혼까지 안 간 게 오히려 하늘이 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죠. 그래도 저도 파혼으로 끝낼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